자, 그럼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습니다. 에이, 작은 거 아니죠. 천장부터 재면 제일 크지. 아, 이런 발상의 전환. 컵에 물을 반만 채웠다, 반이나 채워 있다. 되게 조롱하시네요. 아이고 조용해요. 발상의 전환이라. 좋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예, 다우존스는 0.6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6% 상승했습니다. 네. S&P 500은 0.27% 상승했는데요. 이게 뭐 왜 올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말이 되는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훅 뚫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을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 거 마냥 그렇게 뚫고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로 훅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타겟들을 다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포대도 부시고 뭐 군사 시설물도 폭격하고 그랬더니 정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때리지 않았네? 그렇죠.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그리고서 유가가 내렸어요. 정유랑 원래 핵시설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고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란의 본토를 공격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되게 전쟁 상황이 심각해지네? 라고 해서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정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안 때렸다라는 이유로 유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뭐 크게 보복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트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폭군 같은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란이 여기서 대거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 폭군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굉장히 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악역의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에서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하마스 수장을 죽였을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들 진짜 정말 그 나토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 미국들 다 이제 그러면 전쟁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더 이상 하마스에 누구를 죽여야 전쟁을 그만할 거냐. 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뭐 여전히 끝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들 끝날 때 됐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그 이미지를 가져갔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를 좀 낮춰줬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뭐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유시설 공격 안 했던 걸로 해서 좀 기름값이 좀 내렸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 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좀 없다라는 거에 그렇죠.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부양책 얘기하고 뭐 대선 얘기하면서 기반에 깔려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덜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경기 침체에 관심 가질 때는 막 갑자기 뭐 지표 하나 나왔다고 해서 막 맞아요. 폭락하고 막 그러다가 네. 그렇게 걱정을 하던 경기 침체가 마치 없는 것처럼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한 상황이기는 한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가는 굉장히 안정된. 요즘 그래서 휘발유 넣을 때도 조금 다소 부담이 좀 네, 적죠.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의 계절이죠. 네. 와 진짜 트럼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뭐가 됐든 네. 이슈에 대한 주도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녀요.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해리스가 될 수도 있고 할 때 뭐 지금 지지율 격차로 보면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누가 조금 더 나올 때가 있고 누가 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해리스 트레이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그리고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해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해리스 트레이딩 그러면 뭘 해야 되겠다. 뭐 없죠. 예전 바이든 같으면 뭐 친환경 뭐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트럼프- 오히려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해리스는 사실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가 이제 대선 토론에서 가장 큰 아젠다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근데 저도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아젠다가 안 먹힌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뭐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원래 정책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원래 세상 돌아가는 거를 뭐 대통령이 혼자 막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트럼프는 그 짓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딩도 그렇게 휘둘리게 되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좀 그 반도체 관련한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했는데 네. 여기서 그 반도체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왜 주냐, 보조금 한 푼도 줄 필요 없고, 한 푼이라고는 안 하고 10센트도 네. 줄 필요 없고 그냥 관세를 올리면 음. 알아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안 주겠다는 거냐 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법은 굉장히 나쁜 거래다. 그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 반도체법으로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법을 폐기할 것 같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국제 분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국가 소송. 네. 그러니까 우리가 ISDS 같은 거 막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항상 네. 뭐 우리 정부가 뭘 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소송 맞아요. 걸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을 상대로 ISDS 걸어야 됩니다. 아니 나라가 보조금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장 짓고 있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렇게 안 준다고 그러면 그럼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니, 네. 그거 거는 것도 거는 거지만 네. 트럼프가 이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면 미국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 우리든 뭐 대만, 주로 이제 대만을 많이 좀 공격하는 것 같긴 한데, 대만을 좀 공격하고 네, 있습니다. 대만이 만약에 반도체를 미국 땅에서 안 만들고 관세를 매겨, 그러면 미국에서 어차피 생산 못 하는 거 예. 자기네들 비싸게만 사는 거지, 그게 대만 TSMC에 무슨 타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만 TSMC 타격이 있어야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프로님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다른 경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TSMC 말고 뭐 미국이 뭐 됐든 철강이 있는데 미국에 US 철강이 있어서 응. 이게 관세가 막 한국산이나 이런 게 막 100%씩 맞아요. 그러면 미국 거 쓰겠지. 예, 예. 그럼 우리가 손해인데 예, 예. 그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쟁하는 업체가 많아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남미에 뭐 TSMC 같은 회사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더 싸게 음. 관세가 매겨지니까 내가 더 싸게 만들어야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그럼 TSMC로 그럼 나는 더 싸게 경쟁을 해야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들어가서 만드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는 TSMC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먹힌다는 거죠. 이 얘기가 그래갖고 어제 이게 하루 종일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이씨 참나. 그리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그들이 우리 사업을 95% 훔쳤고 그게 대만에 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부유한 기업들이다. 부유한 기업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왜 주냐? 차라리 세금을 뜯어야 된다, 관세를 뜯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뭔가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돈 많은 애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냐? 우리가 오히려 얘네를 못 살게 구면 얘네가 들어올 거다, 공장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대만은 미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도 계속 하는데 그 대만 입장에서도 미국이 보호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네. 미국이 대만 좋으라고 그걸 보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동안 그러면 TSMC를 왜 보호하고 있냐 그러면은 반도체 쉴드라는 얘기를 할 때는 미국도 TSMC 반도체 공장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 얘기가 미국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막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도 뭐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해외 특히 대만산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정프로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정프로님이 인터뷰 하셨어요? 아 미국 언론들이 딱 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뉴욕 타임즈.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럼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럼 삼성전자 미국 공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뭐라는 고민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근데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트럼프 전략이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네. 세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이제 되고 나면 원래 이제 뭐 10억 달러 줘야 될 거 한 2억 달러 주면서 이렇게 선심 쓰는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가면서 받아야 될 돈은 좀 덜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관세랑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세?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관세로 비싸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 법인세를 낮춰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네. 낮춰줘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도체를 사고 싶어. 그럼 비싸게 사오겠죠. 네. 대신 너희 법인세 낮춰줄게. 예. 그럼 너희는 똔똔이야. 예. 너희는 구할 수 있어. 그럼 네, 세금도 네, 네. 거둘 수 있어. 예. 그런 식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좀 말이 되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조 기자 얘기한 거가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네네. 그거를 저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왕창 매겨. 네. 그럼 미국 국민들이 좀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관세 받아갖고 니네 소득세 까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게 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세 올린 걸로 소득세 깐 걸 맞출 수가 없다고요, 숫자가. 네네. 네. 그러니까 말은 그렇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여러분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네. 그럼 물가 올라가는 거 내가 소득세 깎아가지고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전혀 부담이 없고 외국 기업들만 부담이 돼서 미국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 그렇죠. 그 논리를 이게 말장난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지만 먹힌다는 거. 먹힌다는 거.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 반도체 기업들 조금 힘들게 아니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몇 개 있는 게 걔네들이 이제 쫙 좀 받거나 그렇죠. 예. 인텔, 마이크론 뭐 이런 데가 이제 조금 힘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자, 하여튼 트럼프의 반도체 법안 관련 IRA 관련된 발언이 또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소개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근데 이주호 기자 뭐 아까 준비했다 하지 않았어요? 뭐 트럼프 뭐. 아니요, 너무 특이한 것들이 많아갖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줄 F라고 하는 거를 나는 하겠다. 스케줄 F는 뭐예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 가운데 공무원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랑 맞으면 넌 계속 일할 수 있고 안 맞으면 탈락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원전은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원전을 진흥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특이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한 가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트럼프 해리스가 공통된 네. 공약. 팁 세금 면제? 네, 팁 세금 면제. 미국에 워낙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팁을 많이 받잖아요. 네. 팁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면제해주겠다.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거의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지금 있는. 팁에는 세금을 내나 보죠? 소득. 네. 원래 내야 되는데 잘 안 잡혀서 눈 감아 주던 게 있다가 네. 요새 뭐 디지털화가 되면서 세수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네.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좀 불만이 좀 있는 거고 그랬더니 그럼 면제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팁을 좀 면제하면 안 되나? 팁 너무 비싸. 한국에서는 안 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재정 얘기는 웬만하면 뉴스로 전달을 잘 안 해드리는데 그 재정 얘기가 잘 와닿질 않아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그 작년 세수가 56조 4천억 원이 빈다. 그리고 올해는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금을 외평기금, 그러니까 외국환 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한 16조 원 정도를 땡겨올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세수가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게 일단 그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왜 30조 원 가까운 돈의 세수를 세수 예측이 왜 그렇게까지 틀렸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법인세가 14조 5천억 원이 덜 거치고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인세가 덜 거치는 거는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법인세라는 거는 그 작년에 돈을 얼마 벌었냐를 가지고 올해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가 그 반도체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 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코스피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거기가 작년에 거의 뭐 적자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였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자였죠. 그러면 법인세가 안 거칠 거라는 건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법인세에서 14조 5천억이 덜 거쳤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쳤고, 네. 소득세가 8조 4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게 못 맞춘 거 일단 네. 별로 이게 좀 그렇게까지 틀린 문제가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서 그러면은 세수 부족분을 좀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거에서 또 외평기금을 땡겨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평기금을 한 20조 원 정도, 19조 9천억 원을 뭐 좀 땡겨다 쓰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외평기금이라는 게 그 나중에 환율 문제가 좀 생기면, 네. 그러니까 환율 문제 생겼을 때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돈이 외평기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외평기금을 꽤 땡겨다 썼는데 지금 또 외평기금을 땡겨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도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400원 가냐 못 가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외국한, 그러니까 이게 외평기금이라는 게 뭐 쓸 돈이냐 안 쓸 돈이냐, 딴 데 네. 써도 되냐 안 되냐는 약간 별개의 문제긴 예.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실탄이기 때문에 네. 총알을 쏘지 않아도 외평기금이 든든하게 있을 때 그 뭐 외국한 투기하는 세력들이 봤을 때 저기가 돈이 저 정도 쩐을 태워놓고 있으면 이거를 자기네가 공격을 했을 때 네. 저걸 가지고 총알을 쏴대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그렇죠. 외평기금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또 갖다 쓰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그 청약자금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청약 통장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모아놓은 자금이 이제 뭐 주택도시기금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서도 한 2, 3조 땡겨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 청약자금을 넣은 게 정부 예산 빵꾸난 거 메우라고 넣은 거 아니죠? 넣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전용해서 쓰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거고,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좀 세수 전망을 높게 해놓고 네. 그리고서 여기저기서 돈 땡겨다 쓰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 제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내년에 국세 수입 예산은 또 이게 더 늘어날 것, 그러니까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네.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게 올해는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도 내년에 그 세수를 늘어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1년 만에 국세 수입이 13.2%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럼 13%가 넘는 세수 증가율을 달성해야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13%가 늘어난다고? 전체 세수가 그것도 이제 좀 다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1%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결손을 다 막으려 그러면은 13.2%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재정 보시는 분들도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야? 네. 뭐 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세수라는 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게 너무 틀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투명하고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좀 뭔가를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세수 관련된 지금 정부의 방침들이 조금은 안 맞는다. 네, 이런 취지의 아마 뉴스인 것 같네요. 근데 매년 이러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2차 전지가 힘들다 하다 보니까 너무 서로를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실적 발표할 때라도 좀 같이 보자 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4,4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가 감소했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인 거는 맞지만 다들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캐즘이었고. 근데 직전 분기보다는 129.5%.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참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미국의 그 IRA를 해서 만들면 돈 주는 게 있거든요. AMPC 보조금이죠. 네, AMPC 보조금인데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 정도가 좀 됐고요. 만약에 그거 빼게 되면은 영업 손실 한 17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좀 났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안 좋은 실적 말고 그럼 뭐 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면은 신규 원통형 폼팩터를 수주를 했다. 이게 글로벌 탑 OEM과 대규모 공급 계약 50기가와트 시 정도의 계약을 했다. 근데 요거가 제가 알기로는 벤츠고요. 네. 그러니까 벤츠가 그 불나고 나서 어디 중국 거 쓰냐 그래가지고 좀 LG 엔솔에 찾아온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4680 배터리 원통형으로 좀 쓰겠다라는 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매출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건 팔리는 문제고 신규 NCM 파우치 제품의 대규모 수주 그래갖고 상용차의 그 두 건에 한 109기가와트 정도 된다. 그리고 폴란드 공장 생산 효율성 증대를 기여한다. 요거는 이제 포드의 이 뭐더라 트렌트 이름이 갑자기 이트랜짓이요? 이트랜짓. 네. 그거인데 네. 그 물량에 대한 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좀 가질 만한 사건이고 이게 또 원래 캐즘이나 그러니까 좀 그런 시기가 오히려 좀 문제 있는 데들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를 할 때는 경쟁력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는 공급만 할 수 있으면 품질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거 불문하고 일단 팔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안 팔릴 때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쭉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진짜 경쟁력 있는 쪽에 훨씬 탄력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보면은 이게 원래 SK온 하고 거래를 하던 건이었어요. 포드 건 같은 경우에. 근데 그리고 여기는 아까 중국이랑 거래하던 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쪽으로 좀 모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LG엔솔의 공장 가동률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많이 힘든 상황은 맞지만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쪽으로는 오히려 더 고객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관련한 부분들도 에너지 통합 관리 사업이라든지 뭐 미드니켈이라든지 뭐 BMS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 자동차 회사들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힘들고 그랬을 때 배터리 회사가 요게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BMS는 원래 셀 집어넣으면서 같이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BMS도 따로 파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BMS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이 또 있어요? 아니면 엔솔에서? 엔솔에서. 그러면 배터리도 팔고 BMS는 따로 팔고? 그래요? 네, 그게 일종의 좀 신사업처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은 다른 데서 사더라도 BMS는 여기 거 쓸 수도 있고. 그 배터리랑 근데 BMS가 떼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BMS는 어때요? 네, 저도 완벽하게 이게 배터리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팔았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그 서로들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서 막 그 셀 회사들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나머지 패키징은 할 테니까 니네 셀만 팔어.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셀만 팔 테니까 니네 근데 안전 관리는 할 줄 아냐? BMS 할 줄 알아? 뭐 할 줄 알아? 내가 그 전에는 그냥 패키징해서 팔았는데 너 BMS 값 따로 내. 뭐 이런 상황들도 좀 나오고 있고 요거를 좀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도 말은 있었거든요. 배터리 레저 서비스라고 말은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았었던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교체형 아니면 배터리 리스. 네. 그러니까 차를 파는데 배터리는 따로 파는 거예요. 그게 좀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자동차 회사들도 좀 전기차를 팔려면 단가를 좀 낮춰야 되니까 네. 그러면 배터리는 따로 렌탈해가지고 뭐 월 지급 방식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의 신사업들이 좀 있다. 이게 우리가 이천지가 주가가 좀 약하고 캐즘이라고 해도 그분들 어떻게든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 기업들 보면 대체로 원래 하나의 서비스 내지 하나의 물건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나누고 나눌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돈을 벌어들일 그죠?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역행하는 또 회사들도 있어요. 막 이것저것 나눠져 있던 거를 싹 모아갖고 한 번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대원 헬스랩에서 비타민이 말입니다. 네. 비타민 C 있고 비타민 D 따로 먹고 뭐 별 수용성 비타민에 지용성 따로 막 이렇게 먹는 데들 있잖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원 헬스랩에서 비타민 다 모았습니다. 지용성 12종, 수용성 4종, 필수 미네랄, 옥타코사놀 다 합쳐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비타민 관련해서는 그냥 통으로 다 사는 겁니다. 예, 가격도 아주 합리적 가격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원 헬스랩에 어떤 겁니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하도 많으니까 내가 찾을 수가 없네. 제일 큰 박스에 멀티팩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가요? 네. 네, 요 멀티팩. 원데이 멀티팩. 원데이 멀티팩. 요거 하나를 그냥 이렇게 딱 드시면 끝. 네, 이렇게. 또 이 알약이 굉장히 또 작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넘기기 쉽군요. 대원 헬스랩의 장점인데 딴 데 알약 크면 물이랑 같이 먹었는데 물만 넘어가고 알약이 남아 있잖아요. 진짜 싫어. 너무 싫잖아. 다시 물 먹어야 되고. 네네. 여기는 알약들을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어. 그래서 웬만큼 목구멍 작은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수준이니까 대원 헬스랩 원데이 멀티팩으로 여러분의 건강 깔끔하게 통합적으로 여러분의 헬스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HMS 같은. HMS. BMS는 이제 배터리 회사고 네. 여러분 대원 헬스랩은 HMS. 네, 여러분의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영상 아래 그 더보기 누르셔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 팔겠잖아. 이것만 먹으면 되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이거 뭐 지금 솔직히 그 니켈 몇 프로 이거 다 알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지. 배터리에도 네네. 몇 프로인지 다 모르잖아. 그러나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잘 작동만 하면 되지 뭐. 네,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이게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뭐죠? 중국산 아니다. 원료들이 요즘 이제 인도나 중국산들이 많아요. 비타민 쪽이. 네. 그쪽이 싸니까. 네. 대원 헬스랩은 그런 거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료 타협하지 않는다. 원료 타협 안 한다. 네. 대신 소비자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가격은 타협했습니다. 좀 여러분. 타협하신 것 꽤 같은데. 타협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대원 헬스랩 좋은 제품들 하여튼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